안녕하세요. 서가경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하루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매뉴얼링된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지만 빈곤국가, 신흥국들의 연쇄적 디폴트가 저는 앞으로 꽤 발생이 될 것이라 판단을 합니다. 또한 중국은 작년에 그렇게 많이 따랐던 헝다, 판타지, 자자오에 등 부동산가 또는 건설업 직격탄을 맞았으나 공산당 특유 상황을 개입하여 디폴트를 유예를 시키고 중국의 경제 성장을 3분의 1을 담당했던 부동산 규제를 시키고 제법 고통스러운 규제를 통해 건강한 시장을 구성하려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 중국 시진핑은 카드가 그리 많지 않았나 봅니다. 다시 규제를 풀고 내수 시장을 살리는 목적으로 돈도 풀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한 건설업 경기가 다시 부양책을 통해 붐업을 시킬 것이 보이며 서가 경제가 제시했던 식료품 외에 원자재 값 안정은 물거품이 된 듯합니다. 또다시 모든 원자재 값들이 뛰게 되는 것, 공급과 불균형을 통해 공급자들인 빈곤국, 신흥국은 디폴트를 통해 고통받을 것이고 수요 측에선 지불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요구를 하다 보면 이것 또한 불화가 발생될 것이라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일전에 하와이 관련된 내용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것처럼 모든 시장이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록펠러 석유 기술력을 통해 사우디,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 석유 시장을 형성한 것처럼 중국 시장도 초기 자본과 산업 구성에 미국 자본이 꽤 깊게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도 많은 부분을 해소하긴 했지만 그 시장 내에서도 아직도 미국 자본이 함께 한다는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기초자산이 달러가 깔려 있습니다. 단순하게 미국이 돈이 달러가 깡패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와이를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는 그들은 손에 무기와 피 한 방울 안 내고 하와이란 천국을 사탕수수 팔아먹다 나라를 통째로 먹게 된 경우입니다. 전 세계가 나라들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중국 또한 그것들을 끊어내려는 모습이 다분한 것인데 이것이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중국 시장 기초 자산이 바로 골드만삭스, 블랙록 자산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다른 기타 자산들도 있겠지만 이 두 회사 자산들이 꽤나 깊숙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한 만큼 1988년 설립한 블랙록, 단순히 MBS를 통해 성장한 회사가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중국은 좀 더 끊어내려는 모습인 것이고 시진핑이 좋게 보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아무튼 이 복잡한 관계가 안 좋은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면 중국 디폴트에 저 큰 골드만삭스, 블랙록이 막대한 손실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 과거 리먼 사태처럼 기업의 파산은 미국에 꽤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조지 소로스 등 많은 전문가들이 골드만삭스, 블랙록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더 이상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현재도 미래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 속에 투자를 하고 있는 셈. 나라별 기업 간 우리들은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것. 단지 자신들만의 계산기를 통해 이익만을 추구할 뿐인 것입니다. 저는 작년 1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률을 92% 정도를 예상했었습니다. 중국과 유럽 수장격인 독일의 담화가 제법 있는 것을 보고 러우 전쟁을 독일이 봐주고 미국을 견제해 줄 것이라 중국은 그 틈을 타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독일은 노드스트림 1, 2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걸치지 않고 직관으로 공급받도록 노드스트림을 깔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미국과의 조금 불안은 있었지만 미국을 잘 설득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또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나리오상 변동이 생긴 것만큼 그것에 따라 나는 또 다른 구상을 해봅니다. 시진핑은 주변 국가들과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학습을 했을 것이라 봅니다. 또는 중국 내 분열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국은 강제 집성체이다. 그만큼 시진핑의 불복종은 적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그동안 수많은 적들을 내부에 만들어 냈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곧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등 봉쇄를 통해 경제적 손실이란 기사들을 풀어내는 것 보면 제법 포장된 내용들이 듯 합니다. 그동안 디폴트난 기업들의 손실을 희석시키기 딱 좋은 재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파악한 것은 나토의 경고함입니다. 독일이 유럽 경제적 수장이라는 것은 또 다른 포지셔닝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유럽 그들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꽤나 지쳐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통해 그들은 참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방심은 이릅니다. 경제적 불균형이 지속되다 보면 균열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연준의 달러 강세에 어떤 포지셔닝들이 나올지 꽤나 궁금한 시점입니다. 다음 주에는 간만에 서점을 들러 다양한 시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각 경제 가상 시나리오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